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성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순자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습니다. 어리석었지. 근데 이제 와서 뭘 용서해달라는 거니? 엄마, 나 진짜 힘들어요. 회사도, 집도 다 잃었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너, 내가 건물이 있는지 몰랐지? 순간 성우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그래, 넌 돈이 전부라고 했지. 근데 돈 없이도 나는 살아왔단다. 그녀는 탁자 위 봉투를 밀어놓습니다. 정순자 빌딩명의 이전 서류라고 적힌 글자가 선명합니다. 이건 더 이상 내게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부자가 누군지 보여줄게. 성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욕심이 사람을 버리게 하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엄마, 오늘은 제가 반찬했어요. 김치찌개 너무 맛있을 거예요. 은지가 주방에서 냄비를 들고 나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김이 식탁 위로 흘러나옵니다. 순자는 식탁볼을 곧게 펴며 자리에 앉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앞치마의 기름때가 희미하게 배어 있고 그 손끝엔 세월이 만든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성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정장을 벗으며 아휴, 오늘 진짜 힘들었다. 근데 말이야 하며 의기양양하게 웃습니다. 순자가 물컵을 내밀며 묻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성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이번 달 실적이 좋아서 팀장님이 회식비도 주시더라고요. 다음 달엔 보너스도 기대하래요. 그 말에 수진이 손뼉을 치며 반갑게 소리칩니다. 와, 오빠 대단해요. 그럼 우리 이번엔 여행 가요. 제주도라도. 식탁에 앉은 가족의 얼굴엔 웃음이 번집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젓가락을 줍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너도 이제 좀 자리 잡았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미소를 짓지만 그 눈빛엔 묘한 그늘이 깔려 있습니다. 가족이 웃는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이 행복이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작게 피어올랐습니다. 식탁 위엔 4가지 반찬과 갓 지은 흰쌀밥이 놓였습니다. 은지는 엄마에게 반찬을 더 담아주며 말합니다. 엄마, 요즘 장사 좀 어때요? 시장엔 여전히 사람이 많아요? 순자는 김이 나는 국을 한 숟갈 뜨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글쎄 다 옛날 같진 않지. 요즘은 다 마트 가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잔잔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립니다. 엄마도 이제 장사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순자는 웃으며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자신이 여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어렴풋한 두려움이 스쳐갑니다. 수지는 식탁 맞은편에서 깍두기를 집으며 우리 이번에 이사 가는 건 어때요?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면 애기도 편할 텐데. 하고 묻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아직은 무리겠지만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희망적이었지만 어딘가 순자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밥을 삼키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의 반찬 대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으로 향합니다. 사진 속엔
아직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고 가난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멈춥니다. 그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있었지. 그 속삭임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찌개를 떠서 엄마 그릇에 담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요. 오늘 진짜 맛있게 됐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입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맛있다. 내 손맛이 나네. 은지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진짜요? 그럼 다음엔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답합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공기와 웃음이 흐르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그녀는 문득 아들의 손목에 찬 시계를 봅니다. 금빛이 번쩍이는 그 시계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벌어도 사기 어려운 값이었습니다. 그거 새로 샀니? 아, 이거요?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팀장님들이 다 차는 거라 저도 좀 맞춰야죠. 성호는 가볍게 웃었지만 순자는 그 웃음 속에 뭔가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번에 이사하면 어머니 방은 따로 안 두려고요. 우리 둘이 쓰는 공간이 좀 좁아서요. 순자는 놀란 듯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어디서 자면 되겠니? 어머니, 그냥 가까운데 방 얻으시면 되죠. 은지 씨도 가끔 들러드릴 거고요. 순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성호는 괜히 물컵을 만지며 시선을 피합니다. 수진 말이 맞아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식탁의 온기가 서서히 식습니다. 은지는 젓가락을 멈추며 둘을 번갈아 봅니다. 오빠, 무슨 말이야? 엄마 혼자 사시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서로 편하자는 거지. 성호는 말끝을 흐리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식탁보를 접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식탁 위엔 더 이상 웃음이 없습니다. 남은 찌개에서 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구부정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녀는 물을 틀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래, 다 크면 나가야지. 다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뒤따라와 젖은 손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이렇게 커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옵니다. 붉은 빛이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물들입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보다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진 않겠구나. 그리고는 다시 웃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함께 있으니까. 주방 한쪽에 놓인 벽시계가 째깍거리며 저녁을 재촉합니다. 그 소리 사이로 은지의 웃음소리, 그리고 수진의 휴대폰 알림음이 섞여 들립니다. 순자는 물기를 닦으며 마지막 그릇을 선반에 올려둡니다. 손끝이 잠시 멈추더니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가족이란 게 참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따뜻했던 저녁 식탁의 온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욕심과 변화의 냄새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 대박 났어요. 거실 문이 벌컥 열리고 성호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올려둔 김치통을 정리하다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듭니다. 대박이라니 무슨 말이냐? 성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흔들며 환하게 웃습니다. 이거 봐요, 엄마. 내가 산 주식이 하루 만에 2배가 됐어요. 이게 다 내 촉이 맞았던 거예요. 순자는 휴대폰을 받아 들여다봅니다. 붉은 그래프가 위로 쭉 뻗어 있고 화면 아래엔 98% 상승이라는 숫자가 반짝입니다. 그녀는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지만 아들의 표정만큼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감, 기쁨,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확신이 그 얼굴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나 이걸로 진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의 말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고 그 목소리엔 어릴 적 장난감 사달라던 그 아이의 간절함 대신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의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가 주방에서 나오며 묻습니다. 오빠, 또 주식이에요? 지난번에도 그거 하다가 손해봤잖아요. 그건 운이 없었던 거고 이번엔 달라. 진짜 확실해. 성호는 자신 있게 웃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족에게 희망처럼 보였지만 순자의 눈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모처럼 외식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고깃집의 작은 테이블 위로 고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성우는 흥에 겨워 말을 쏟아냅니다. 이번에 조금 더 투자해 보려고요. 회사 다니는 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순자는 젓가락을 멈추며 고개를 듭니다. 그래도 직장은 계속 다녀야지.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구운 고기를 아들의 접시에 올려줍니다. 그래, 그래도 밥은 챙겨 먹으면서 해라. 아들의 눈빛은 이미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고깃집 TV에선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성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야. 며칠 뒤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책상 위엔 사직서 한 장과 함께 깨끗이 정리된 머그컵 하나가 남았습니다.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예요. 그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회사를 그만둬? 엄마, 걱정하지 마요. 이게 기회예요.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순자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씻으러 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성호의 들뜬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엄마, 이 돈 벌면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좋은데 이사 가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고급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선이 오를 때마다 그의 입꼬리는 올라갔고 빨간색이 떨어질 때면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끝은 마우스를 쥔 채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조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그날도 시장에서 장을 보며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들린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옮겨 잡으며 그녀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이란 게 참 무섭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들뜬 얼굴로 말합니다. 이번 주에 또 올랐어요. 진짜 나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요즘 뉴스 보면 위험하대요. 은지야, 넌 모르는 소리야. 세상은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거야.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게 전부는 아니야. 마음이 먼저야. 성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세상은 마음으로는 안 돌아가요. 식탁 위에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순자는 그릇을 옮기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봄비가 내리고 골목 가로등 불빛이 물 위로 번집니다. 그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행복해질까? 돈으로 그게 가능할까? 며칠 후 아들은 새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 하나를 손목에 찼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 만날 거예요. 투자자 모임이에요. 순자는 묻습니다. 투자자 모임이 뭐니? 같이 정보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엄마, 나 이제 진짜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그 말에 순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깊은 근심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같아. 돈 앞에선 다 흔들리지.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혼자 거실불을 끄고 TV를 껐습니다. 불 꺼진 창밖으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처럼 혹은 체념처럼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성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녀의 손등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창문 밖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울립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될 거야. 순자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다듬며 잘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공기 속으로 스며듭니다. 순자의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합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행복은 조용히 지켜야 하는 건데 우리 성우는 너무 달려가네. 그날 밤 창밖에는 또다시 봄비가 내렸습니다. 낮 동안의 흥분이 가라앉은 집 안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잠들기 전 오래된 손수건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돈이 행복을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놈은 꼭 무언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곧 다가올 균열의 조짐처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나 요즘 바빠서 밥같이 못 먹겠어요. 주식장 열리면 집중해야 해서요. 성우는 식탁에 놓인 김치찌개를 흘깃보더니 휴대폰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들고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아침을 굶으면 속이 다 버려요. 괜찮아요. 간단히 커피만 마시면 돼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리고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허전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식탁 위의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뜨끈했던 김치찌개의 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밥을 천천히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빠르죠. 어제까진 같이 웃었는데. 며칠 후 성우는 고급 재킷을 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명품이에요. 투자 모임 사람들도 다 이런 거 입어요. 순자는 그 옷의 가격을 모르지만 단번에 비쌀 거란 걸 알았습니다. 옷은 좋은데 꼭 이런 걸 입어야 하니? 엄마,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겉모습도 경쟁력이에요. 성우의 말투는 점점 단단해졌고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만이 앉았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서 밥을 먹으며 형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투자자들이라면 밤새는 건 기본이지.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하고 있는 게 돈 버는 일인 건 알지만 너무 거기에만 빠지지 마라. 성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엄마, 돈이 있어야 마음도 편한 거예요. 그건 엄마가 몰라서 그래요. 순자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몰라서 그런가 보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습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감정으로는 세상을 못 살아. 그 대화 이후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순자는 조용히 밥을 뜨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 눈빛에서 어릴 적 그 아이의 순수함을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순자는 성우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우야, 밥 먹자.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짧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순자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 방 안으로 새어나오는 컴퓨터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손을 내렸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어릴 땐 라면만 끓여줘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녀는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예전 아들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웃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그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투자 모임 있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밥은 먹고 나가라. 괜찮아요. 거기 가면 좋은 데서 다 사줘요. 순자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지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는요? 모임 간다더라.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하더니 엄마한텐 신경도 안 쓰네. 은지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그 애가 지금은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녀는 딸을 향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잔주름 사이로 피로가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아버지가 남겨준 땅 문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나가고 밤에는 전화통화 소리와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거 완전 떡상이에요.
형님, 이번엔 진짜 크게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 웃음은 점점 낯설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으며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돗물이 흘러내리며 그릇을 때리고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텐데.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흐르는지 설거지 물이 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머그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 따뜻한 차가 입속에서 식어가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멀리 떨어지려면 이렇게 쉽게 멀어지는구나.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를 가리킵니다. 순자는 딸의 방을 향해 조용히 걸어갑니다. 문틈 사이로 은지가 잠든 얼굴이 보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문을 닫으며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은지는 다행이다. 마음이 곱잖아. 순자는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창문을 스쳤습니다. 성우야,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요. 그 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집의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웃음은 사라지고 남은 건 조용한 숨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엔 늦어요. 투자 모임 사람들하고 강남에서 식사했어요. 성우는 양복 재킷을 다듬으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반찬을 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또 그 사람들이랑 만나니? 네, 요즘은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는 말끝에 스스로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점퍼 차림으로 시장을 드나들던 아들이 이제는 고급 양복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머리엔 포마드를 발라 매끈이 빗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주전자에 물을 따라 컵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밖에서 먹는 건 입만 호사야. 괜찮아요. 오늘은 다 코스 요리래요. 성우의 목소리엔 설레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혼자 남아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처 먹지 못한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즐거운 걸까? 아니면 남들 눈이 즐거운 걸까? 그날 밤 성우는 화려한 레스토랑의 조명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긴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쏟아지고 테이블에는 와인 잔과 스테이크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시장 좋죠? 이번에도 한번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자리의 남자가 말했고 성우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이런 자리가 익숙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다는 말을 내뱉으며 왠지 모를 어색한 감정을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그가 웃는 동안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밥은 먹고 가라. 그 단순한 한마디가 갑자기 마음속에 깊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잔을 들어올리며 그 생각을 지워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성공의 기운으로 건배합시다. 그 시각 순자는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들이 흘러나왔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떨굽니다. 성공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낮고 잔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현관에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순자는 문을 열어 신문을 줍고 헤드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인 투자 열풍, 신흥 부자들의 등장. 그 문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제목을 바라보다 신문을 접어 부엌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자라 참 이상한 말이야. 가진 게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데. 며칠 뒤 성우는 친구들과 고급 라운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노트북과 고급 커피잔, 그리고 주식 그래프가 켜진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 속 숫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올라간다. 이건 확실해.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끄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웃음 끝에 남는 허전함을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문득 화면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고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그는 컵을 들어 올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인생이지. 다 이런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식탁 위에 빈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씻겨진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은은한 된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그리웠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방 안에서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초록색 선이 잠시 오르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흠모, 내일은 또 오르겠지. 그는 억지로 웃으며 모니터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햇살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며 식탁 위를 비쳤습니다. 그녀는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데 저 아이는 너무 빨리 달리네. 그녀의 손길은 느릿했고 표정은 어딘가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 들어와 새로 산 시계를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회장님들이 차는 브랜드예요. 이제 나도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죠. 순자는 시계를 흘끗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 시계가 멋지네. 근데 그거 차면 시간이 느려지는 건 아니겠지? 성우는 순간 멈칫했다가 쑥스러운 듯 웃어 넘겼습니다. 엄마는 참 그런 말은 어디서 생각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식탁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계가 비싸면 뭐하니? 사람 마음이 급하면 시간은 더 빨리 가는 법이야.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엔 이미 어머니의 말이 들어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우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번쩍이고 그 불빛이 마치 성우의 들뜬 마음처럼 화려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반짝임 뒤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성우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연신 화면을 확인했다. 빨간 그래프가 쏟아지듯 내려가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하던 주식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다. 말도 안 돼,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목이 마르고 손끝이 떨렸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뚝뚝 떨어졌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성호야, 밥 다 됐다. 나와서 먹자.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결국 손을 내려놓았다. 방 안에서 들리는 건 짧은 한숨과 손끝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눈앞의 숫자들은 현실 같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떨어져? 주변의 대화 소리와 웃음이 멀게 들렸다. 한때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꼈던 투자자라는 말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에 문자가 울렸다. 손절했냐? 이제 끝난 거야. 내가 너무 늦었어. 그는 답장을 쓰다 말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엔 비가 내렸고 거리에선 우산들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그 우산들 중 하나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식탁엔 순자가 끓여둔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곧바로 눈치를 챘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 거칠어진 손, 텅 빈 눈동자.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참 낮았다.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 맞은편에 앉았다. 성호야, 세상 일은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성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엄마, 나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말에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괜찮다. 살아보면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야. 그녀는 식탁 위의 밥그릇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밥 먹고 생각하자. 굶으면 마음이 더 약해진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잘 떨려 밥을 뜨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잃으면 안 돼. 순자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며칠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성호는 투자한 돈의 거의 전부를 잃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한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끝났어.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한숨 아닌 절망이 흘러나왔다. 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다 날리면 어떡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시겠어? 이게 다 당신 자존심 때문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방 안 공기를 찢었다. 순자가 방문을 열며 나왔다. 무슨 일이냐? 수지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어머니, 성우가 투자하던 돈 다 잃었대요. 빚까지 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보다 체념이 먼저 스쳤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성우는 어머니를 향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나 다시 하면 돼요. 그만해라.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만 멈춰라. 욕심이 내 손을 잡으면 결국 내 마음을 놓치게 된다. 순자는 부엌으로 걸어가서 물을 따라 마셨다. 유리컵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흐릿한 불빛 쪽을 향해 있었다.
이제야 보이네. 그동안은 빛만 보고 그림자는 못 봤지. 그날 밤 성호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은 꺼져 있었고 방 안엔 휴대폰 진동만 울렸다. 마이너스 78%. 그 숫자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감싸쥐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순자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죽 한 그릇을 내려놓았다. 밥 먹고 자라.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천천히 걸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죽그릇은 그대로였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돈은 잃어도 괜찮다. 근데 저 아이 마음이 꺾일까봐 그게 걱정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낡은 서류함을 꺼내 딱 문서 복사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이걸 보여줄 날이 올까? 그녀의 시선은 먼 허공에 닿아 있었다. 그날 저녁 은지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섰다. 엄마, 오빠는요? 방에 있다. 요즘 계속 그러네요. 얼굴도 못 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말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진짜 잃은 건 마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엔 봄비가 그치고 대신 찬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순자는 손끝으로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성호야, 이번엔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어둠은 다시 천천히 집안을 감쌌습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순자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접힌 수건과 약봉지, 그리고 미처 다 쓰지 못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탁자 및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철제 서류함이 들어 있었다. 때가 잔뜩 묻은 금속 표면엔 조 회장 유산 관련이라 적힌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그녀는 서류함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손끝으로 잠금 장치를 돌릴 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찰칵 잠금이 풀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서류 속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여러 장이 고이 정리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강남구동 토지 등기 권리증이라 적힌 표지가 있었다. 순자는 그 종이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눈가의 잔주름이 깊게 흔들렸다. 이걸 아직도 내가 들고 있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문서 위에 놓인 손등에는 세월이 그려놓은 작은 흉터들이 있었다. 그 흉터들은 젊은 시절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던 흔적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아버지가 그땐 왜 이런 걸 나한테만 맡기셨을까? 기억이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떠올랐다. 어릴 적 농사짓던 아버지가 마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다. 순자야,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땅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되지만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순자는 그 땅을 팔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사로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겨웠던 시절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문서를 꺼내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정말 필요한 나를 위해 남겨둔 거야. 그녀는 그때의 결심을 다시 되뇌었다. 그녀는 서류함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정순자 명의 빌딩. 그 위엔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몇 년 전 몰래 그 땅 위에 세운 건물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시장 사람들도 이웃도 심지어 아들조차 몰랐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에는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불빛 중 하나가 그녀의 건물이 서 있는 곳이었다. 저기 있구나, 아버지. 저거 보이세요? 당신이 남긴 그 땅 위에 이제 빛이 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은지가 들어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순자는 놀라 서류를 급히 덮었다.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너는? 나도요. 오빠 때문에 걱정돼서. 순자는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저 아이 금방 일어날 거야.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배워야지. 은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저 서류는 뭐예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오래전 일이지. 할아버지가요? 은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에 꼭 쥐어주셨지.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건 내가 살아보면 알게 될 거다.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은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머니의 표정만은 단단했다. 엄마, 이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게 내 몫이라 생각했지. 순자는 문서를 정리해 다시 서류함에 넣었다. 엄마, 이제라도 이걸 쓰면 어떨까요? 오빠도 힘들고 엄마도 약해지고 그냥 이걸로 다 정리하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세상 일은 다 때가 있어. 이건 누가 얻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버텨냈는가를 보기 위한 거야.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잔잔하지만 단단한 불빛이었다. 은지야, 혹시 나중에 엄마가 없을 때가 오면 그때 이걸 내가 지켜야 한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괜찮아. 인생은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지. 근데 엄마가 미리 준비해두면 그날 내가 울지 않아도 되잖아.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의 손이 딸의 손 위로 포개졌다. 따뜻하고 거칠고 오래된 손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엄마가 평생 지켜온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약속이지. 그녀는 손을 떼고 다시 서류함을 덮었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찰칵. 그 한 번의 소리가 무언가가 다시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은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울컥함을 느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서류함 위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정말 쓸 날이 머지 않았나 보네.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은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였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서류함은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그 위엔 어머니의 손이 올려져 있었다. 그 손은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그 서류를 지키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불빛이 넘실거렸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그중 어딘가엔 정순자 빌딩의 간판 불빛이 조용히 켜져 있었다. 세상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건 내 복수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네.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을 맴돌았다.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오래 준비된 이야기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는 부엌에서 식탁볼을 털다 말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야. 성우의 목소리는 쉰 듯 떨렸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나 엄마 집에 좀 가도 될까? 짧은 침묵이 흘렀다. 와라. 그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저녁이 지날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낡은 재킷을 걸친 성우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퀭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순자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을 차렸다. 밥 먹자. 괜찮아요. 입맛 없어요. 사람은 힘들 땐 먹어야 해. 안 먹으면 마음까지 말라. 그녀는 밥을 퍼서 아들의 그릇에 올려놓았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엄마, 나 다 잃었어요.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주식도 사람들도 다 나 떠났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한숨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했다. 이제야 세상을 봤구나.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엄마 말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물로 덮을 수 있는 일이라면 세상엔 죄인이 없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떴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에는 유리컵 하나와 편지 한 장, 그리고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오래된 물건들이다. 그녀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다시 앉았다. 성우야, 세상은 늘 우리를 시험해. 너한테 주어진 건 돈이었지만 그걸 견딜 마음은 없었던 거야.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이제 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되찾는 일이야.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지. 돈은 흘러가는 물이고 사람의 믿음은 땅속 뿌리라고. 물은 금방 마르지만 뿌리는 오래 버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강남 건물의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야경 속 불이 켜진 건물의 외벽에 정순자 빌딩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순자는 사진을 아들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거야. 내가 버린 줄 알았던 가난의 흔적이 사실은 내 전부였지. 성우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었어. 난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성우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걸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엄마, 제발 나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엄마가 도와주면. 그녀는 손바닥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이건 널 위한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 건물은 은지에게 넘길 거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은지한테요? 그래. 그 애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겼지. 그런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맞아.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엄마, 그건 불공평해요. 내가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나도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순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내가 잘해보려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 그녀는 손을 식탁 위로 올려 그가 놓아둔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성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젠 가르쳐야 할 때가 온 거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진심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성우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다르게 살게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엄마가 대신 줄 수 있는 건 없단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와 방 안을 스쳤다. 세상 바람이 이렇게 차갑구나. 그래서 사람이 따뜻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성우야, 엄마는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진짜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방 안에는 정적이 남았다. 성우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건물의 이름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정순자 빌딩. 눈물이 뚝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나보다 훨씬 강했네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 울음은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섞인 눈물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 시각 복도로 나선 순자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끝으로 심장을 눌렀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그녀의 입가엔 슬프지만 홀가분한 미소가 떠올랐다. 창밖에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마치 오래된 결심을 씻어내듯 천천히 흘렀다. 장례식장은 향 냄새와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했다. 하얀 국화꽃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고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그 미소는 살아생전보다 더 단단하고 평온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자리엔 은지와 성호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만이 남았다. 벽식의 초침이 귓가를 때리듯 일정하게 울렸다. 공기가 묘하게 무겁고 차가웠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흰 봉투 하나가 꺼내졌다. 내 마지막 인사.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가 선명했다. 은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정순자님의 유언장입니다. 그가 봉투를 열어 문서를 펼쳤다. 장례식장 안의 조명이 조금 더 어두워진 듯했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도 마음으로 남는다. 내 생의 마지막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은 딸 박은지에게 상속한다. 정적이 흘렀다. 초의 불꽃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성호는 굳은 표정으로 그 문장을 바라봤다. 은지한테 전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자산 일체를 따님께 상속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난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의 외침이 장례식장의 정막을 깨뜨렸다. 은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변호사는 다음 장을 꺼냈다. 정순자님의 자필 편지가 있습니다. 그가 읽어 내려갔다. 성호야, 넌 세상을 너무 빨리 달렸단다. 돈을 쫓느라 마음을 잃었지. 엄마는 내가 넘어질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리지 않았다. 사람은 스스로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니까. 하지만 손을 다시 내밀지 못하면 그건 인생이 아니라 미련이란다. 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가 날 벌하신 거구나. 그의 어깨가 떨렸다. 변호사는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고 싶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자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주저앉았다. 엄마 나도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너무 늦은 고백이었다. 그 옆에서 은지는 조용히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밤의 불빛 아래 선명히 빛나는 어머니가 생전에 세웠던 건물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엄마, 결국 이건 저한테 맡기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아닌 단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은지야,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그 건물 일부라도 같이 하자. 엄마 뜻대로 나도. 오빠. 은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엄마 뜻은 분명했어.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누군가를 돕고 나누라는 뜻이야. 그럼 나도 돕겠다고. 내가 이러려고 엄마한테 용서 빌었던 거잖아. 오빠, 아직도 그게 돈으로 돕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마지막까지 슬퍼했던 이유가 그거야. 오빠는 항상 돈으로 마음을 대신하려고 했잖아. 성우는 할 말을 잃었다. 난 그냥 엄마가 힘들게 산 것 갚고 싶었어. 갚는다는 말 자체가 이상해. 엄마는 빚진 사람 아니었어.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엄마 뜻은 내가 이어갈 거야. 엄마처럼 살진 못해도 엄마처럼 나누면서 살 거야. 성우는 허공을 바라봤다.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스스로 찾아야 해. 그녀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엄마가 내 손 잡아주던 시절은 끝났어. 성우는 천천히 무너져 앉았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이 터졌다. 그 울음은 구차했고 공허했다. 후회의 무게가 짙게 깔린 울음이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요. 이 마음 제가 지킬게요. 그녀는 장례식장을 나섰다. 햇살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검은 한복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래요. 이제 그걸 제가 증명할게요. 그녀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장례식장 안엔 성우 혼자 남았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울음은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의 끝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햇살이 문 밖으로 퍼지고 그 위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히 겹쳐진다. 사람은 가진 걸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부자가 된단다. 가난했던 어머니는 끝내 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란 상처로 남지만 이 어머니에게 복수는 품격이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국 진짜 부자로 기억될 겁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그건 끝까지 지켜낸 마음이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의 어느 날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전합니다.